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살토크입니다. 마살토크는 레알 매니아의 인터넷 라디오 방송으로 레알 마드리드와 레알 매니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레알 매니아 전용 종합 컨텐츠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한 달간의 평점을 종합해보는 평점 페이퍼뷰 시간인데요. 제가 사전에 평점을 좀 종합을 해봤는데 이번 해에도 정말 깜짝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도와주시는 분을 소개를 해야겠죠? 축구 전문 기자로 활약 중이신 토티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티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녹음할 때까지 제가 지금 공복이라서 죽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저것 좀 신경 좀 많이 쓰다가 보니까 되게 녹음할 때까지 제가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다가 이렇게 왔는데요. 그래도 한번 힘 닿는 데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자는 배고픈 직업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렇게 좀 기자라는 이미지가 좀 배고픈 그런 느낌 아닌가요? 쌀가도님 기자할 때 배고프셨어요? 아니요, 저는 잘 먹고 다녔죠. 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한 달간의 평점을 종합해보는 시간인데요. 12월에는 클럽 월드컵이 있었지만은 또 윈터 브레이크가 있어가지고 12월 한 달 동안 5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도 뭐 바르셀로나의 경기나 또 도르트문트 그리고 클럽 월드컵 이런 굵직굵직한 경기들이 있어가지고 12월 한 달이 경기 수는 적었지만은 랩의 분위기도 그렇고 반응 자체는 정말 뜨거웠는데요. 네, 한 달간 평균을 내서 또 이번 시간에 최고 선수와 12월 최악의 선수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월 평점 1위부터 발표를 할 건데요. 이 선수는 여러분이 많이 예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평점 7.30을 찍은 루카 모드리치입니다. 네. 루카 모드리치가 클럽 월드컵을 앞두고 로테이션이 실행된 경기죠. 데프로티보전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2위와 큰 차이를 내면서 7.30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바르셀로나의 경기에서는 무려 평점을 8.5점을 받았더라고요. 네, 모드리치 지난 시즌 MVP로서의 위용을 이번 시즌 역시 거의 명불허전급으로 그 위용을 계속 이어가는 것 같은데 이 선수의 유일한 적은 부상이다라고 할 정도로 거의 웬만해서는 평균 이상의 그런 퍼포먼스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 같고요. 그 평점을 보면 바르셀로나전 8.5, 아메리카전 8, 가시마전 7.5 딱 이렇게 그 수훈급의 그런 평점으로 평가가 됐는데 남은 시즌도 몸 건강하게 잘 활약 계속 이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너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뭐라 평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니에스타, 사비를 둘 다 보유하고 있던 바르셀로나 팬들의 마음이 이런 걸까요? 그때 이니에스타, 사비가 한창 전성기일 때는 우리가 항상 처맞고 다니는 입장이었는데 벌써 그런 감정이 드시나요, 사이버님은? 아니 이제 우리가 쳐 때리고 다닐 수 있으니까. 누구를? 걔네를 울면서 막 그만 때리라고 하는데도 계속 때리고. 실제로 바르셀로나전에 모드리치가 중원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어요. 이날 그 전반에는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기로 그 가로채기가 45분 동안 혼자 6회인가 7회를 기록했다고 하고 그 패스 성공률도 아주 높았고 그래서 그 이날에 이기진 못했지만 거의 수훈급의 그런 활약을 해줬고 그 이후에도 클럽 월드컵 저희가 지난번에도 살짝 언급하고 넘어간 적 있긴 하지만 아주 졸전이었던 두 경기에서 거의 군계 1하급의 눈정화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모드리치죠. 모드리치 존재가 정말 레알 마드리드 크고 자랑이고 이제 우리가 걔네들 이제 때리고 다닐 수 있게 만드는 정말 고마운 존재입니다. 계속 레알에서 좋은 퍼포먼스 보여줘서 우리가 계속 몽둥이로 얘들 좀 후려패고 다녔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어서 2위를 발표할 건데요. 사실 이 2위는 거의 날치기 수준이야. 네. 세르히오 라모스입니다. 네. 6.75의 평점을 얻었네요. 아니 근데 진짜 1위 모드리치랑 격차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0.5 이상의 차이가 날 정도니까 모드리치가 압도적이었다는 소리가 되고 라모스가 또 사실 12월 내내 라모스가 멀쩡하진 않았어요. 경기력이. 네, 그 12월 제 평점 쭉 보는데 완전 롤러코스터예요. 바르셀로나전 본인이 직접 승부를 가져온 이 경기에서는 8.3을 기록을 했고 또 거의 개판 치다가 막판에 버저비터 터뜨려가지고 승리를 안긴 데포르전 8.6 이렇게 아주 압도적인 점수를 기록을 했다가 도르트문트전 5.3 그리고 클럽 월드컵 결승 가시마전 4.8 이렇게 완전 롤러코스터의 그 시기를 한 달 동안 보냈는데 솔직히 이번 시즌에 라모스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저는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이 선수가 경기 안에서 수비적인 그런 실책이나 타겟 놓치고 쓸데없는 파울에서 실점 빌미 제공하고 이런 거는 이제 보면 익숙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 만회하는 이런 득점으로 계속 좀 팀에 가시적인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곧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시작하는데 또 큰 거 한 방을 어떻게 좀 보여줄지 기대 속에서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라모스가 경기력이 개판이긴 했지만은 또 뭐 데포르티보전부터는 뭐 부상을 안고 뛰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17년이 돼서도 복귀를 못 하고 있다는데 복귀해서는 롤러코스터 그만 타고 좀 안정된 활약을 보이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3위를 알아볼 건데요. 3위는 12월 평점 6.65를 찍은 토니 크로스입니다. 토니 크로스 선수가 바르셀로나의 경기에서는 부상으로 결장했지만은 그 경기를 제외한 12월 모든 경기에서 전부 출전하면서 꾸준한 활약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6.65라는 양호한 성적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전반기 크로스의 유일한 흠이라고 하면 부상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1월부터 약 4주간 결장을 해 있다가 이 평점을 보면 딱 이 선수의 부상 복귀 이후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게 도르트문트전에 교체로 복귀해가지고 감각 어느 정도 회복하고 그 바로 다음 경기인 데포르전에 선발로 나와가지고 거의 뭐 맨 오브 더 매치 준하는 그런 활약을 해줬고요. 또 클럽 월드컵 2경기에서도 변함없는 클래스를 뽐내면서 팀의 우승에 가시적으로 기여를 했죠. 그래서 앞서서 모드리치 언급도 저희가 했지만 이런 국보급의 미드필더 2명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 팀의 지금 시대의 보배인지 다시금 재차 확인하는 그런 통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독일 언론 키커에서 토니 크로스가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 그 인터내셔널 클래스라고 발표를 했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지 쪽에서도 좀 파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반향이. 그러니까 뭐 외질이 월드 클래스 받았는데 그 밑에 뭐 부상으로 상당 기간을 빠져 있었던 뭐 균도간, 캐디라 이런 선수들하고 똑같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거는 뭐 다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납득을 할 수 없죠. 이거는 외질이 월드 클래스 받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같은 잣대로 보면 크로스가 도대체 월드 클래스 안 주면은 많이 안타깝네요. 사이언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키커가 너무 크로스에게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무래도 좀 레알에서 잘하고 있지만은 약간 모드리치에 가려진 그런 게 있어서 얘가 너무 지금 중원의 길잡이 역할을 하기보다는 후방에서 경기를 풀어주는 역할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어가지고 키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래도 토니 크로스가 공격형 미드필더 출신이었기 때문에 독일 언론에서는 이제 우리의 토니 크로스가 레알에서 이 정도밖에 못하고 있다니 뭐 인정할 수 없어 막 이런 느낌이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독일 축구 팬들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쓰임새가 좀 아쉽다 그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10번 롤로 굉장히 잘해줬고, 그러니까 공격형 미드필더의 거의 뭐 새 유형 같은 그런 아주 바람직한 모델을 보여줬던 선수인데 이런 선수가 먼 땅 스페인 가가지고 용병 신분으로 뒤에서 볼이나 돌리고 있고 그러니까 뭐 레알이 크로스의 재능을 희생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이야기도 막 많이 하던데 저는 그런 평가 전혀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축구에 대한 프라이드가 높은 국가라서 우리랑 그 독일 아저씨들이랑 생각하는 게 다를 거라 생각을 해요. 과거에 그 레알 마드리드 감독도 했었던 레전드 출신 베른트 슈스터 역시 토니 크로스가 공미로 뛰는 게 이상적이지만은 뭐 지금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독일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외지는 또 공격형 미드필더로 잘 뛰고 있으니까 키커 마음에 또 역시 미드필더는 이래야지 하면서 외질한테 월드클래스 박아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외질을 월드클래스 준 이유가 전반기에 골을 굉장히 많이 넣어서 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외질 뭐 골 해봤자 뭐 그 챔스 루도고레츠인가? 걔네한테 골 넣은 게 기억나는데 뭐 루도고레츠가 강팀이라 생각한다면 뭐 저는 할 말이 없고요. 물론 키커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평가 기준은 어디에 두냐. 그렇죠. 이제 독일 사람들도 크로스를 공미가 아닌 좀 다른 스타일의 미드필더로 보고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 정도까지 왔는데 아니면 키커만 또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평점 1, 2, 3위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어서 평점 최하 1, 2, 3위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점 최하를 개설하는데 경기 수가 적었던 다닐로와 아센시오의 경우에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해서 먼저 최하 3위는 5.74를 기록한 마르셀루입니다. 저는 좀 놀라웠어요. 마르셀루 정도의 선수가
최하 순위에 이름을 올릴 줄은. 네, 굉장히 의외네요. 보면 기록을 지금 봤는데 그렇게 나쁜 수준이 아니에요. 뭐 엘클라시코에서는 6.5 했고 데포르전 6.4, 아메리카 6, 가시마전 5 이렇게 했는데 평균이 깎인 가장 결정적인 경기가 도르트문트전인데요. 4.8을 기록을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그게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경기 끝나기 직전에 측면에서 그 뒷공간 헐려가지고 오바메양이 질주해가지고 로이스한테 동점골 내준 그 장면에 좀 책임을 많이 물은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반영된 그런 점수인 것 같은데요. 마르셀로 뭐 최근 폼 보면 뭐 크게 걱정할 거 없이 꾸준히 계속 해주고 있어서 저는 별로 뭐 이렇게 낮게 나왔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되네요. 저는. 그 수입이 많으면은 세금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르셀로의 공격은 어느 정도 수비에서의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공격을 못해서 평점이 깎이는 건 이해하는데 수비 때문에 평점의 마이너스가 크게 된다는 거는 좀 팬 입장에서는 아쉽고요. 뭐 이번에는 평점 최하의 이름을 올렸지만은 워낙 축구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금방 올라오고 생각하고 또 최근에 경기력을 봐도 레알 매니아 분들도 정말 즐거워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평점이 낮은 거는 일시적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크게 걱정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르셀로한테 수비력 안 좋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축구 팬들 사이에 그 일반적인 그 인식인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마르셀로한테 수비력 지적할 그 시기는 지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맨투맨이나 뒷공간 놓치는 거 그런 장면이 사실상 시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손에 꼽을 정도로 이제는 안정적으로 잘 해주고 있다고 느끼고 바르셀로나전 같은 이런 큰 경기에서도 큰 무리 없이 측면 봉쇄를 잘 해줬고 뭐 그러니까 한두 차례 그런 실수로 좀 그 부각이 되는 면이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현대 축구에서 요구하는 그런 완성형에 가까운 이런 사이드백이 우리 팀에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마르셀로가 축구를 재밌게 해요. 좀 약간 애가 이제 짱구 굴리는 게 막 느껴져. 경기 보다 보면은 수비해야 하는 상황이나 그런 거 할 때 애가 막 머리를 짱구 굴려가지고 위치 선정이나 수비하는 자세나 공을 가진 상태에서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는 거나 정말 통통 튀게 재밌게 잘하니까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올 때는 막 가스티아 보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팀의 부조장으로서 또 제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12월 평점은 아쉽지만은 그래도 언제나 든든한 선수입니다. 네. 이어서 최하 2위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때쯤이면 다들 감을 잡을 것 같아요. 네, 역시나 그 선수입니다. 이 마셀토크가 존재하는 이유와 같은 선수인데요. 바로 하메스 로드리게스입니다. 네. 5.73, 마르셀로보다 0.01 낮은 기록을 보였습니다. 12월에 보면요 하메스가 제법 기회를 많이 받았어요. 3경기 뛰었는데 도르트문트전이랑 데포르전 2경기 선발로 뛰었고 아메리카전 교체로 나와서 했는데 보면 또 심지어 2경기에서 또 공격 포인트를 올렸어요. 도르트문트전 데포르전 하나씩 어시스트 하나씩 이렇게 했는데 이런 와중에도 역설적으로 이렇게 평점이 낮게 나왔다는 부분은 하메스가 지금의 지단 체제에서 나타내고 있는 문제점들이 재차 좀 답습되는 그런 통계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3경기 나와서 공격 포인트 2번 올렸는데 평점이 최하위에서 2번째로 낮다라는 부분은 뭐 이거는 저희 개인 의견이 아니라 램의 그 경기 다 챙겨보시는 팬분들이 책정해 해주신 그런 점수니까 그렇습니다. 하메스 분명히 뭐 정확한 왼발 킥이나 경기를 읽는 눈 이런 거는 뛰어난 선수죠. 근데 정작 레알 마드리드에서 기여도가 그렇게 크질 못하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들 일부의 의견이 아니라 지금 레알 매니아에서 평점으로 나올 정도로 크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스페인 언론에서도 하메스가 남냐 떠나냐 이런 거 이야기를 지금 1월 내내를 달고 있는 상황인데 안타깝죠. 안타깝다고밖에 할 수가 말할 게 없네요. 휴식기 끝나고 그 저희 지금 최근에 이제 후반기 일정 재개했잖아요. 그 세비야전 시작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경기에서 이제 하메스가 간만에 또 선발로 나와가지고 멀티골 넣고 그렇게 활약하면서 또 경기 끝나고 말하기를 뭐 자기를 레알 마드리드 남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적설이 현지에서는 좀 일단락 되는 것처럼 분위기가 이어지더라고요. 자기가 남고 싶다 그랬는데 자기가 기분 좋으면 남고 기분 나쁘면 떠나고 그렇게 하면은 뭐 그게 말처럼 되면 얼마나 쉽습니까? 자기가 잘하면은 기분 좋아서 남고 싫으면 떠난다 그러고 돈 받고 축구하는 애들인데 프로예요 프로. 저 이렇게
사람이 남고 싶었으면 초반부터 이렇게 겸손하게 뭐 레알 마드리드 여기서 열심히 뛰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계속 털었어야지. 자기 뭐 의적지가 와서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 해놓고는 이제 나 2골 넣어서 행복해, 남고 싶어 이러면은 누가 믿습니까? 더 남고 싶으면은 앞으로 행동뿐 아니라 말로서도 증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면서 까려는 게 아니라 하면서 너무 좋아해서 코멘에서 맨날 하면서 남아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인데 남아서 백업으로 최선 다해주라고, 코파의 왕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내가 맨날 그러는데 하면서만한 백업도 없어요. 언제나 저 레알 마드리드의 벤치에서 든든하게 팀을 이끌어주는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파이팅. 네, 그러면은 망인 12월 최하 평점 선수를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네, 한 달 평점 5.38을 찍었습니다. 놀라실 텐데요. 바로 다니엘 카르바알입니다. 네. 이 선수가 이렇게 낮은 평점을 기록한 거 처음 봐요. 제가 이 자료 받고 가장 놀란 대목인데요. 이게 웬일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한동안 지난달부터 좀 공격 작업에서의 좀 세밀함이나 마무리에서의 정교함 그런 부분이 좀 떨어져가지고 이제 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볼멘 소리를 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지난달부터 카르발에 대해서. 근데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나빴던 12월을 보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카르발이 뭐 바르셀로나전, 도르트문트전 이렇게 뭐 나름 평균치에 준하는 그런 평점을 받기도 했고, 그러니까 클럽 월드컵 때는 팀 전체가 좀 많이 삐걱대면서 기류에 휩쓸려서 같이 좀 정신 못 차린 그런 영향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뭐 크게 걱정 안 합니다. 다시 이제 폼 서서히 끌어올리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그래서 시즌 후반기로 갈수록 이런 이 강철왕 카르발의 존재는 더 빛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카르발 선수가 뭐 어떤 레알 마드리드 선수든 그렇겠지만은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죠. 공수에서 맹활약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게 2016년 말인 12월에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비에서도 약간 좀 헤맸고 공격에서도 날카로움이 떨어져가지고 크로스가 정확하지 못한 경우가 덜어 있었고요. 여기에 백업을 할 수 있는 다닐로가 시원치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다닐로가 한 경기밖에 안 나오는데 한 경기 나온 데프로티 버전에서 평점 4.4 찍었어요. 그러니까 못했다는 카르비보다 훨씬 더 못해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계속 카르발이 나와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카르발이 뭐 쉴 수가 없죠. 라이트백 자리에 마땅한 백업이 없으니 자기가 나와야 하는 경기는 전부 다 나와서 제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었으니까 결국 2016년 말에 가서는 그러니까 체력적이든 무엇이든 하락세를 뛸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력이 좋지 않았고 이게 고스란히 낮은 평점으로 나온 것 같아요. 뭐 이제 잘 쉬었으니 다시 나아지겠죠. 네, 이 카르발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한 번쯤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레메에서 진짜 인기가 없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저는 뭐 물론 맛살에서 뭐 잘한다 짱이다, 뭐 나중에 랩을 살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떠들지만 경기에 잘해도 사실상 주목을 받기가 어려운 포지션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우리 레메 안에 선수별 페이지가 있잖아요. 카르발한테 댓글이 하나도 안 달립니다. 시즌 내내 제가 불쌍해서라도 막 이렇게 막 거기 바이오그래피 그런 거 채워주고 막 댓글 달아주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좀 시간 나실 때 카르발 페이지 가서 뭐 격려, 파이팅, 뭐 잘한다, 뭐 그런 식으로 격려 메시지 하나씩만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카르발 힘든 아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2016년 12월 지네딘 지단 감독의 평점은 6.14였습니다. 네, 뭐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평균치를 기록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제 막 후반기 들어섰지만 아마 시즌 말까지 별 그렇게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냥 꾸준히 계속 이런 추이로 이어질 것 같아요. 지단에 대한 그런 평가는. 뭐 보니까 6.7, 5.4, 그러니까 큰 경기들에서 좀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냈을 때는 좋은 평가 받고, 그 외에는 뭐 그냥 양민학살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곤 하는데, 요새는 저는 경기 볼 때 선발보다 후반 막판에 이제 지단 감독이 선택하는 그런 뭐 용병술이나 임기응변, 전술적인 기치 그런 것들이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요새 경기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좀 위기에 잘 대처하는 그런 지장으로서 면모를 계속 이어가줘서 트로피 계속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독이 너무 튀지 않는 팀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전면에 나오는 팀은 좀 그 팀이 불안하다는 증거가 된다고 할까나? 그렇기 때문에
최근처럼 감독이 너무 눈에 튀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꾸역꾸역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강함이 진정한 강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단 감독이 이렇게만 순항을 해서 이 순항 끝에 마지막에 트로피를 거머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16년 마지막 12월 평점을 되돌아봤고요. 이어서 지난해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는 신년 특집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데프로티버전 리뷰와 함께 저와 토티님께서 저는 유럽 전반기 베스트를 뽑았고 토티님께서는 유럽 유망주 베스트를 뽑아봤었습니다. 그에 관한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드고로님께서 유망주 베스트 뽑는데 이야기했을 때 토티님께서 마르코스 요렌테를 뽑으실 걸 예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레프트백으로 그리말도를 예상했다고 하시네요. 헤스바요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 지금 프랑크푸르트에 임대가 있는 수비수죠. 이 선수가 정말 좋은 활약과 함께 좋은 평가 받고 있는데 투티님의 유망주 베스트 11에 후보까지 뽑는다면은 이 선수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투티님의 답변은요? 후보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아마 만약에 후보를 뽑는다고 하면 바이오가 들어가기에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해 언급되었던 선수 중에 아자르와 덴벨레, 크루트와 돈나룸마 이 선수들이 탐난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마요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자신만의 전반기 베스트 11을 뽑자면은 아자르, 수아레스, 메시, 모드리치, 치아고, 크로스, 마르셀로, 홈멜스, 바란, 카르발, 쿠르투아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요님도 덴벨레가 탐난다고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나바스 폼이 조금 아쉬운데 돈나룸마도 좋은 유망주니까 확실히 탐이 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라울 데 토마스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마르코스 요렌테를 위한 회차. 제가 이렇게 미는 거 보니까 기대감이 배가 된다. 카세미로가 제약이 많은 선수라 요렌테가 뛰는 걸 빨리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어제 빌바오랑 알라베스 경기가 국내 스포티비에서 중계가 됐었어요. 제가 그걸 봤는데 이 경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요렌테가 어떻게 요즘 하고 있나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나 다음 여기 가시면은 풀 경기 다시 보게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요렌테 경기 한 번 꼭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R7님께서 남겨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요렌테가 부디 이하라가 아닌 소 스나이퍼가 되길 바랍니다. 헨토의 피가 흐르는데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네. 그 다음으로 디스테파노님께서 이번에도 잘 들었습니다. 선골 그 자체인 요렌테가 팀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저녁은 세 분의 의견을 고려해서 치킨을 먹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치킨 댓글 달아주셨으니까 치킨도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치킨 드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 댓글 읽었고요. 그리고 다음의 댓글은 앞서 평점 이야기해서 나왔는데 하메스가 떠날 것 같다 하더니 지금은 골 넣고 기분 좋아서 남는다고 입을 털었는데 이런 태세 전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독일 키 큰 놈들 키커가 토니 크로스를 월드 클래스를 안 줬어요. 졸렬한 것들이. 그래서 이 졸렬이들이 지금 왜 이 꼬라지가 났는지 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터크 10회 2016년 12월 평점 페이퍼뷰로 홈을 봤는데요.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기나긴 윈터 브레이크가 끝나고 다시 레알 마드리드 경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12월 말 정말 지루지루해서 못 견디시다고 막 게시판에 막 글도 쓰고 코멘트 남기고 그러셨는데 이제 축구하니까 다 같이 재밌게 레알 마드리드 경기 즐기고 응원하면서 또 후반기를 불태워보도록 합시다. 다음에는 한 달간의 레알 매니아 이슈를 말하는 레알 하디슈 코너니까 기대하시고 들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건강히 계시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